그럼 그런 친구들은 뭘로 매력을 발산해야 되느냐? 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필살기를, 아니 의외로 이 말하기에 되게 공포감을 가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책을 한번 샀거든요. 한석준 씨의 말하기 수업인데 의외로 면접에서 말하는데 되게 공포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도와줄까 이제 생각하다가, 면접이 말을 얼마나 잘하냐 사실 그 싸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험 정리 잘하세요, 포장 잘하세요, 결국 중요한 거는 면접에서는 스펙보다 우리들의 스토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하고 그것들에 대한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뭐냐,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돼, 미안한데 그 안 된다는 게 그때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일단 말에 자신감이 붙어야지 뭔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결국 제가 강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책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매력적인 목소리로 상대방을 집중시키는 방법,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면접장에서 여러분 목소리 좋으면 집중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하고 면접 연습을 했잖아요. 제가 모의 면접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 친구들의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스토리도 없어, 그리고 정말 뭔가 스펙도 없어, 그런데 목소리가 엄청 반전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해줬냐, 1분 자기소개 때 약간 야누스라고 해줬어요. 반전의 이미지. 목소리와 얼굴이 달라. 근데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뭘로 매력을 발산해야 되느냐? 이 보이스로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필살기를 1분 자기소개 때부터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없고, 그쵸? 다 다르잖아요. 이걸 막 목소리를 연습해서도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연습보다는 차라리 면접을 위한다면 다른 연습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일단 매력적인 목소리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목소리를 갖고 내가 나를 어떻게 세일즈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좋은 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여기에 또 목소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대요. 제가 한번 볼까요? 목소리가 좋아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좋아지나요? 라고 하면서 책에 나와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성대 얘기가 나오고 발음, 복식 호흡 얘기가 나와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저도 못 따라하겠는데? 결국 복식 호흡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통해서 발성해야 되는 이유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잘못된 발성으로 목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나서 발성을 훈련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발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책이 누군가한테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목소리가 좋아지고 그 목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성 훈련도 해야 되고 발음 훈련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더 강화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점으로 적용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저도 못하겠어. 막 복식호흡 막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결국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복식호흡 좋은데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복식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복식호흡이라는 게 배에서부터 뭔가 끌어오르는 거잖아요. 성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복식호흡 안 해도 합격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너무나 많이 봤다. 모기 목소리 같은데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너무 우리가 예민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또 사투리 억양을 고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나와요. 사투리 억양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 볼 때도 그런 거죠. 저는 뭐 경상도인데 억양이 너무 세서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는 답변은 그거예요. 과연 도시별로 억양이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만약에 서울 사람이면요, 그러한 억양을 듣는 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재미가 있고 좀 더 신선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스스로 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투리 때문에 떨어진 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투리가 심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막 억양이 진짜 듣기 싫거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분명히 고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평균적인 사투리 억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본질에 있는 걸 집중하는 게 또 난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긴장해서 말이 빨라진다면 말하기 전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러한 책을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짧게 그냥 제가 이 책을 꺼내놓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이유는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 방법도 너무나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일까?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목소리, 발성 훈련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는요, 나중에 강사가 되고 뭐 강의하는 사람이 되면 저는 그때 그 말하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솔직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막 손잡고 우리 막 스피치하고 가서 멋지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어떨 때 이 일을 할 때 행복할까? 나는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가? 이러한 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스피치 훈련만 하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시간이 약간 솔직히 좀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너를 알아야 되고요. 네가 지원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나서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면 좋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발음 훈련도 있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다음에는 발음하는 훈련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제가 뭐 이 내용도 좋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왕 시작한 김에 발음에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우리가 연습하면 좋은지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생존 미션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제가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존하세요.